선택하셔야 하고 움직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조정세에 우리가 넉넉히 보고 있다면 나중에 회복할 때 시장보다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전력기기 쪽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엔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어요. 상승할 때는 다 같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걱정 없지만, 하락할 땐 참 뭘 해도 힘든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뭘 해도 힘든 것 같지만, 경험상 하락할 때, 조정이 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계속 스터디하고 파고 옮겨가는 자만이 이 조정이 끝났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계좌의 회복과 함께 계좌에 돈이 좀 쌓인다는 것을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힘들어도 오늘 다들 힘차게 한 번 더 하나씩 하나씩 중요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에서 지금 가장 빼놓고 할 수 없는 게 전력 인프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AI 전력 인프라에 대한 총 정리를 좀 해드리려 해요. 지금까지 주도주의 창이라고 함은 하나의 섹터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좀 잡아왔다면, 오늘은 전력 인프라 관련한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한 번씩 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짧고 굵게 포인트만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먹기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자, 2024년도부터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지어졌죠. 2024년도에 전 세계 전력의 약 1.5%를 실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5%를. 그리고 2025년도 작년에는 얼마가 사용되었는가? 실제로 2.2% 정도의 전 세계 전력량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올랐다고 합니다. 0.5% 오른 거죠. 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의 전력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거냐? 3.3에서 3.7%. 물론 아직까지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관에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범위를 보니까 3.3에서 3.7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거, 1%에서 2% 사용량 는 거, 누군가에는 야 단순히 1%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상승률로 보면 몇 프로 오른 거죠? 100% 오른 거죠. 1%에서 2% 늘었다는 거. 그런데 2%에서 3%, 2.2%에서 3.5%. 그러니까 지금 사용량은 단순히 1%에서 2%, 2%에서 3%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0%씩 100%씩 사용량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현재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이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아직은 이 정도인 거지,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지어지는 2027년에 가면 당연히 전 세계 전력에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겠죠. 최근 여러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메모리를 끌어오는 게 어려웠고 전력을 끌어오는 것은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메모리를 끌어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고 할 정도로 병목 현상이 지금 반도체 칩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력 쪽에도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먼저 조정을 받았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지만 변하지 않는 펀더멘털을 생각을 해봤었을 땐 우리나라 전력기기 3대장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순위는요, 제가 좋아하는 순위 혹은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뜻하는 건 아니니까 1번, 2번, 3번 순위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HD 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의 글로벌 리더, 그리고 가동률 95%의 수주잔고 10조 원대의 고마진 성장주, 이것을 기억하고, 효성중공업은 HD 현대일렉트릭보다 많아지는 수주잔고, 그리고 단순히 변압기뿐만 아니라 EPC 토탈 솔루션이라는 것에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북미 배전의 강자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주 이걸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녹아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은 대형주만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가격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일 수 있겠죠. 반대로 나는 내 포트폴리오에 어쩌다 보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이 너무 많아 하는 분들에게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끌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은 시장이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반등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주도 업종과 결이 비슷한 섹터 안에서 종목군들을 골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분산을 해놔야 돼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덜어내고 뭔가 새로 사는 거 이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건 뭐냐면 새롭게 사는 종목이라도 섹터가 같더라도 어떻게 보면 패턴이 좀 다를 수 있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중소형주면 전력기기라도 대형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형주라면 전력기기에서는 조금 더 가격적인 유연함이 나오는 LS 일렉트릭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종목군들을 녹여내는 시선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3대장뿐만 아니라 산일전기, 일진전기, 재룡전기, 아마 이 기업들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대장주가 가면 2등주와 3등주의 낙수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산일전기도 일진도 재룡도 왜 전력기기 주로 포함이 되는지 우리가 기억은 해놔야 돼요. 산일전기 보시죠. 송배전 전력망의 핵심 부품, 그리고 패드 변압기와 수출 중심의 성장 스토리. 일진전기는 전선과 어떻게 보면 토탈 솔루션, 효성중공업의 EPC와 거의 비슷하죠. 여기에 이제 차이점은 재생에너지와 ESS 수혜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재룡전기는 배전 변압기가 100%, 그러니까 전력기기보다는 배전 변압기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하지만 수출 비중이 가장 이들 중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게 포인트. 그럼 여기서도 골라볼 수 있겠죠. 지금 원달러의 압박에 의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원하신다면 재룡전기 아니다. 이번 주에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또 움직였으니까 여기야 또 맞물리는 게 ESS 에너지라고 하면 나는 일진전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고르는 게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지수는 이제 막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일 수도 있어요. 박스권의 초입 단계. 하지만 전력기기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미 5월 첫째 주 2주차부터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올 때 먼저 조정이 나온 쪽의 반등력이 좀 셀 수 있겠죠. 왜?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 그런데 가격적인 변화로 인한 가격 메리트.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심에 질려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전력기기들이 오히려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가 아니라 꾸준히 들어와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수급을 놓고 보죠. HD 현대일렉트릭이 6월 8일 날과 6월 9일 날 지금까지 내려왔을 때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가 어때요? 6월 8일과 9월 달에 기간의 매수세가 매수로 반전이 되는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의 최근의 매수 가격이 이 구간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기관도 자기들이 매수한 가격 위에서 플레이 되길 원하지 밑에서 플레이 되길 원하지 않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구간에서 기관과 비슷하게 계속 분할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면서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시세는 혹은 추세는 강해질 겁니다.
추세의 강함을 보고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은 불확실성을 가장 줄이는 매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이걸 또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ETF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탑3인데 비중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LS 일렉트릭을 선호해. 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을 빼놓고 갈 수 없다고 하신 분들은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는 어때요? LS 일렉트릭의 비중이 24고 LS의 비중이 13입니다. 그러니까 LS 쪽의 비중이 약 40% 정도 되는 회사예요. 나는 압도적으로 LS가 유리할 것 같다. LS가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LS를 사도 되지만, 혹시 효성중공업이나 LH현대일렉트릭과 같은 대장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탑3 ETF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LS가 됐든 효성중공업이 됐든 현대일렉트릭이 됐든 비슷하게 비중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효성중공업 뭐 1,000만원어치, LS 일렉트릭 1,000만원어치, HD 현대일렉트릭 1,000만원어치 사면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사기에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선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는 LS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효성, LS, H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를 고르게 좀 분포를 해놨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리스트업은 하진 않았지만 4위, 5위, 6위에는 앞서 우리가 다뤘던 산일전기, 일진전기, 재룡전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해서 급락장 이후에 혹은 조정장 이후에 당연히 반등장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반등장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1순위는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다면 장전, 장중, 장후에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반드시 참여를 하시고, 자, 반도체가 기준이 딱 잡혀있는 포트폴리오에 추가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전력 인프라가 그 다음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대신 선택은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오늘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입맛에 당기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ETF 2종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쪽에 ETF를 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고요. 많이 지치실 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걸 이겨내셔야 우리는 또 다음 레벨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과 그리고 더 나은 시장 상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